네, 이번 수업은 광고 효과 평가, 즉 광고의 마지막 챕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출장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10월 달에는 다음 단원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수업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고 효과의 이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 효과를 한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가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광고의 핵심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즉 적은 돈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 법칙, 경제 창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 효과의 의미로는 광고를 한 다음에 광고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광고가 원래 의도한 목표, 즉 광고의 목표는 판매 증가 아니면 인지도 올라간 거 등등등등이 얼마나 이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는 적은 비용으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광고 성공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광고 효과의 계층성을 좀 체크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한번 보여준다라고 해서 바로 매출이 오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소비자에게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단계별 흐름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노출 효과 부분이에요.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면 즉 노출 효과,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들리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광고가 눈에 띄어야 시작이 되는 거겠죠. 노출이 되어야. 두 번째로는 메시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를 본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행동, 즉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장을 직접 방문한다라든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하고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판매 효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광고는 노출, 이해, 즉 메시지, 행동, 구매, 행동, 즉 구매이자 판매 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판매 효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노출, 메시지 효과, 행동 효과를 거쳐서 비로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판매 효과를 얻게 되는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즉 한 번의 광고로 즉시 매출이 오르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단계별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광고 정보 처리 과정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 효과 단계 모형. 광고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단계별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메시지가 노출되는 광고를 보거나 듣게 되는 단계, 즉 소비자와 광고주 또는 광고 업체와의 첫 접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광고 내용이 재밌거나 관심을 끌고 좀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흥미 단계. 그리고 광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이해 단계. 광고에서 전달한 정보라든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브랜드 제품, 그리고 메시지, 아니 브랜드, 제품, 메시지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기억 단계. 이렇게 광고는 단순히 한 번 보여주는 것보다요. 그 노출, 흥미, 이해, 수용, 기억의 단계를 거쳐야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효과의 종류를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효과란 광고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즉 좀 광고를 본 사람들이 광고주가 의도한 정보라든지 의미지를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한번 보자면 광고가 세운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의 달성 정도, 즉 이 목표가 예를 들면 브랜드 인지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감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가 소비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즉 메시지나 감정 같은 거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광고물, 즉 광고 안에 있는 각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글, 그림, 색상, 아니면 음악, 이런 각 요소가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보시면 광고가 널리 사실 노출되더라도 메시지가 제대로 이해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구매 행동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매 성과를 보기 전에 광고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그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카피 테스팅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별표 해놨죠. 광고를 아무튼 집행하기 전에 시청자나 소비자한테 광고 문구 아니면 영상, 그림을 보여주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니면 기억했는지 아니면 호감도는 어떻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광고를 본 다음에 브랜드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광고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아니면 이 광고가 어떤 느낌을 줬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광고에 이러한 광고에 전달력이라든지 글씨가 이상한 전달력 아니면 호감도를 평가해요. 그래서 이러한 카피 테스팅 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카피 테스팅으로 또는 카피 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광고 문구라든지 이미지 영상을 미리 평가해서 실제로 집행하기 전에 광고의 강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구분을 하자면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때 어떻게 도달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노출 효과예요. 광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었는지 또는 도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매체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냅니다. 매체를 통해서 즉 TV라든지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가 목표한 만큼 잘 전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매체 효과라기도 하고 또는 접촉 효과라기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측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메시지 효과예요.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얼마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광고 이 메시지 자체에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고를 본 다음에 소비자의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감정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해요. 그래서 광고 수용자, 즉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심리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음을 움직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출 효과와 메시지 효과 두 가지로 나눠서 광고의 진짜 힘을 좀 평가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두 번째로 보자면 행동 효과예요. 행동 효과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고를 본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 전입니다.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 탐색 또는 정보, 행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광고를 본 다음에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그런 표현이 붙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보았습니다에서 끝나지 않고요. 직접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던지 아니면 매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품을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한번 신청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직접 우선 광고 D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렉트 메일이에요. 소비자한테 우편 이메일로 보내는 광고로 행동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쿠폰을 잘라서 제출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메일 속에 링크를 첨부해놔서 그걸 직접 클릭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뭐 우편으로 받은 광고에 쿠폰을 잘라 보내면 뭐 사은품을 줄게. 이게 행동 효과에 예를 들 수 있는 측정의 예로 들 수 있는 뭐 DM의 형태겠죠. 또는 뭐 메일에 포함된 이벤트 신청 링크를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광고에 안내된 뭐 요즘은 많이 하죠. QR코드 스캔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모두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의 움직임을 유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DM 직접 우송 광고를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효과는 광고를 본 다음에 소비자가 직접 움직였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쿠폰 응모, 뭐 링크 클릭, 뭐 매장 방문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늘수록 행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시 그냥 그림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판매 효과를 보면은 판매 효과는 광고가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고가 실제 판매 성과로 이어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을 보자면 광고 활동의 전체에 좀 종합적인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광고가 아니라 전체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좀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 뭐 이런 유통, 경쟁사, 이런 다른 마케팅 요인이 일정한다고 가정을 좀 한 다음에 광고가 매출에 미친 그런 영향을 따집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 말 그대로 다른 마케팅의 변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광고가 매출에 미친 영향을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라든지 경기 아니면 뭐 경쟁사, 프로모션 이렇게 다양한 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만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효과는 사실 광고 활동을 한 전체적인 종합의 결과이다. 그래서 광고가 판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광고 캠페인을 벌인 다음에 매출액이라든지 주문 건수 변화를 좀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광고 기간 동안의 신규 고객이라든지 재구매율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판매 효과는 광고가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변수들이 많아서 뭐 가격 아니면 계절 아니면 경쟁 업체들 많아서 좀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라는 이렇게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판매 효과 측정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좀 별표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마케팅 활동과 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광고뿐만 아니라 뭐 가격 할인, 아니면 프로모션, 아니면 유통 전략 이렇게 여러 요소가 함께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고 효과만 즉 판매 효과만 따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즉 광고로 인한 매출 효과만 따로 분류해서 좀 계산을 하는 게 좀 어렵다. 왜? 광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했던 가격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매출로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까지 따로 산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오래된 인기 제품은 사실 광고 없이도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광고 덕분이다. 라고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광고를 본 다음에 소비자가 바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어서 광고의 집행 시점과 실제의 매출 사이에 좀 시간 차이 있죠.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본 다음에 바로 구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